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갈피를 잡질 못하겠네요. 오늘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말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들어가니까 주말에 근데 사실 빅 이벤트들이 좀 많아요. 그러게요, 예. 미국에서 지금 잭슨홀 미팅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는 계속 논란이 많거든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뭐 케이스별로 대응 방법, 그리고 케이스별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이야기 사인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는 뭐 방산 그리고 조선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어제 오늘 조방원이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좀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정책, 이벤트도 좀 상당해요.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도 조만간 뭐 결정이 나야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 겪고 난 이후에 정책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심리 중에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은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잘 확인을 하면서 근데 또 환율은 1,400원을 또 터치하고 약간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움직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로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조선,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이 일제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미 투자 계획이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키움증권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예상이 된다면서 목표가를 9만 원으로 높여 잡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13%가량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82%가량 오름폭을 소폭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 단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S투자증권에서 오늘 이 방산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더라도 무기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카드로 돈바스 지역이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지역들 이 안보를 위해서는 무기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나 5%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5.48%가량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2.8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늘 5% 넘게 튀어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 단으로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한화오션이 3.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3.7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주 단으로 다시금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원전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1.7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한국과의 원전 협력 이야기를 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원전 관련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오늘 원전주 상승 탄력을 또다시 붙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 단에서는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가 0.4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신한금융지주는 0.3%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 강하게 튀어올랐던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늘 0.3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상승입니다. 네이버 1.12%가량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도 0.7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리고 전력 설비주 단에서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2배가량의 전력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대미 투자가 만약 정상회담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 전력 설비주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4% 넘게 오르는 모습.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주 단으로도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오름폭을 줄여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는 0.96%가량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펩토론이 0.31%가량 상승. 다만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 휴젤이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마리서치는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0.19%가량 소폭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1.54%가량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47%가량 하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74%가량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주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요. 이외에 조선 기자재 단이라든지 원전 기자재 단으로도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태성이 2.8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2.3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M엔터테인먼트가 2.4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3%대 하락, JYP 엔터테인먼트도 1.6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쏠리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화장품단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8%가량 오르면서 3,17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도 0.58%가량 오르면서 78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고 특히 코스피 시장의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로 방향성을 전환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오전장 들어서 1,500억가량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500억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팔자세 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코스피와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제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죠.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관심이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심리가 오늘 시장에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방원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조선 기자재까지 계속해서 일단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원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을 했던 것이 불리한 협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불과 2, 3일 만에 급격하게 의견이나 심리가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원전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급격하게 이번 주 안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이 제2의 마스카가 될 것인가. 요즘에 마스카 비슷하게 해서 가운데 S를 N, 뉴클리어로 바꿔서 망가라고 또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과연 이게 좋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방원이 좋고요. 반도체도 좋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도 함께 미국에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또 추가적인 투자의 계획을 발표할 것인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런 궤를 같이 하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이 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전력 설비입니다. 전력 설비주가 오늘 LS 일렉트릭,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지금 다 잘 가고 있고 전선주들도 오늘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만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력의 기본 세팅을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 전력 설비 업체들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수혜를 받고 하는 것은 전력 설비주일 것이다라는 오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는 관세 때문에 좀 부담받을 것이다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또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외에도 건설주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관련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미국에 간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해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한 가을 11월쯤이 되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상장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삼성 내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가 엮이면서 오늘 삼성물산도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좋습니다. 자동차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현대차, 기아 뿐만 아니라 현대차 밑에 있는 부품사들, 자동차주들이 이제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남북경협주도 역시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로 기대가 되고 있죠.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게 약간 불안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비핵화의 단계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증권, 2차 전지 LFP 잘 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이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조선방산 원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는 원전에 대한 다른 평가가 일어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방산주들이 주가가 상승 탄력이 장 초반보다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원전부터 볼까요? 가장 이슈가 많은 원전.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 새로운 뭔가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한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원전을 짓는 데 도움을 많이 줘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실무자들이 한미 에너지 당국의 실무자들이 접촉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는 조선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면 이번에는 원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전 웨스팅하우스와의 구력 협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기회가 됐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빌 게이츠가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는데 여기에서 SMR, 우리나라가 SMR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AI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원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나라가 SMR 기술이 나쁘지 않으니까 좋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자,
자, 여기에다가 조선주도 관세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됐습니다. 마스카가 카드가 됐는데 물론 이번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 쓸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방문한답니다. 여기에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함께 동행을 해서 전반적인 설명도 해줄 것이고 미국의 당국자도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긴 힘들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인데 방산주들도 최근에 너무 고평가됐다,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꽤나 받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방산주들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실적이 너무나 좋고 그럼에도 수주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여전히 유럽 쪽이나 아니면 중동 쪽의 무기와 관련된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조방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걱정이 나고 리스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훅 빠지는 경향은 있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걸 다 되돌리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주가가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 조방원 이 세 업종의 주가 흐름들 종목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은 거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개별 이슈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세 3%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3.5% 비슷한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 기대감 그런 부분도 받쳐주고 이 둘이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 현대건설과 해상풍력 쪽 국내에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또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약간 또 리스크 있는 기사도 나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특수성 관련해서 곡간이 비어간다 뭐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신규 수주 이런 부분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위해서는 그 강력한 모멘텀이 착착 붙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이슈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방위 사업청과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 호이암 수주 탈락했다라는 거 아니면 뭐 캐나다 폴란드 이쪽에서 잠수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이유를 댔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방산 전반적으로 조선이나 뭐 조방원 반등에 의한 그런 상승세에 타고 있다라는 점. 현재 11만 5,4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100조 원전 시장 이런 부분을 누리면서 건설주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63,1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LIG 넥스원 어제 이어서 6% 지금 이 종목 중에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52만 9천 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군 그 분담금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상승 이 종목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전 사업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의문 이런 거를 체결한 그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했던데 만에 하나 미국에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함께 그 한국형 원전 건설하자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그 요청을 하는 안이 제안이 됐을 때 한국형 원전 건설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서 설계, 기자재, 건설 이쪽이 앞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8% 급반등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62,600원 선까지는 되찾네요. H중공업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 했는데 강보합권으로 다시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조선 방산원전 오늘은 간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방원이 잘 가고 또 잘 가는 업종이 있는데 전력 설비주들이 또 주가가 불이 붙었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그림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미국에 가기 전에 기업 총수들과의 자리를 또 한 번 가졌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많은 기업 총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미국의 어떤 카드를 꺼낼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구미가 당길 만한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관세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겠죠. 기업 총수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포함해서 한 16명 정도 경제사절단이 함께 가기로 결정이 됐고요. 기업들이 이제 아마 통합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액수를 이렇게 모아서 크게 아마 반응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하겠죠. 한 1,500억 달러 정도 통큰 투자를 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빅4 4대 그룹만 해도 지금 한 126조 원 정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전체로 합치면 1,500억 달러가 한 2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미국에 투자할 계획을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을 할 것이고 만약에 합의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액수를 아마 맞춰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공장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테일러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 애플의 칩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올해 3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은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더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약간 잊고 있었던 현대제철에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요 시설도 아마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왜 오늘 전력 설비가 잘 가고 있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만들 때 결국 그냥 가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력을 끌어와야 되고 전력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되고 이런 전력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아니면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전선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함께 가서 배전반을 설치하고 이런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미국에 있는 기업과 해도 좋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랑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을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잘 가네요. 한전산업이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일렉트릭이 6% 반등 2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류 그리고 전압형 그런 부분에서 HVDC 장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장 개발을 잘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송전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최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재생에너지나 도서 지역으로 좀 연결이 수월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오늘 어제 대비 한 17,000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최근 부각되는 게 친환경 전력기기 그리고 유럽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공략을 좀 잘하고 있고 친환경 전력 기기 이런 부분으로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어제 대비 한 6%대 반등하면서
48만 6,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늘 5% 뛰는데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강력한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 산일전기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4만 원으로 올려 잡았더라고요. 트럼프 관세 압박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전할 수 있는 관련주 산일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공급량이 좀 많아지는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신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하는데 거기가 자율 공장화 이렇게 돼서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나 봐요. 어떻게 보면 혁신 생산성 이런 부분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전력기기 또 전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자,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도 다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있지만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서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이번 주는 뭐 어쨌든 오늘은 계속 한미 정상회담에 연관된 업종이나 이슈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한 것이 어제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미 지금 대북 구상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공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로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큰 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 비핵화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1단계가 처음으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그 핵과 미사일을 동결한 것을 차츰차츰 축소해 나가고 결국에는 마지막을 비핵화 단계로 완성을 한다. 이런 식의 구상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바탕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전보다는 한 번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보다는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이어가는 현실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했냐면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고 나면은 보상을 바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빅딜 형식의 비핵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단계적으로 동결하고 핵무기를 축소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뭔가 비핵화로 유도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스몰 딜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서 그냥 단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미리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카운터파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뭔가 이 대화나 협상을 하기에 수월할 것이다. 그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나 딜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이러면서 주가가 남북 경협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변동성은 좀 나타나는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한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6거래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최대 주주가 코튼클럽,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관련주이고요.
아난티도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 정도의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금강산 관광 특구 이런 부분에서 골프장 리조트 운영했던 이력이 있는 곳이고요. 대RTI, 철도,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 종목은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각각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냥 소폭 반등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남북 경역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요 이슈들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한 주를 또 마무리해야 될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내내 좀 약세를 보였다가 어저께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조선이나 원전,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의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주초에 좀 강했었던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엔터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 그동안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한미 무역회담에서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뭐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그 향후에 뭐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떠한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발표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일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작은 입지에도 자기 크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해 보셔야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뭐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장의 흐름이 같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은 항상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을 딛고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 뭔가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인 LS 일렉트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번 주 초에 이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이제 파생 상품 변압기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의 변압기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크게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초고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주문 이후에 받을 때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만큼 상당히 적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변압기에 관세를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대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관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2군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국 내의 공장에 따라서 관세는 상당 부분 상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ESS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관심을 갖게 하고는 있지만 그와 더불어 전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2분기 실적은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 수출 호조세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8월 5일 이후에 좀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서부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2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잠시 후에 이데일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금양이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반기 검토 의견이어서 곧바로 상장 적격성 문제로 이어지진 않지만 경영 상황 악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신한회계법인은 금양의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양은 상반기 254억 원 영업 손실과 355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260억 원 많았습니다. 절실한 자금 조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양이 추진한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는 인수자로 나선 사우디 신생법인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가 납입일을 한 달 미뤘습니다.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에 대한 배터리 공급 계약, 콩고 리튬 광산 투자, 부산 기장 공장 준공 등도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금양은 감사인과 협의해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1% 넘게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0.63%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를 좀 더 늘리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지금 현물 2,3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4,000억 원 넘게 거의 4,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번 주 초중반의 모습과는 또 완전히 다른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러니까 함께 따라 매수가 들어가면서 코스피에서 8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30억 원 넘게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했는데 오늘도 역시 강보합권 수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0.4%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7% 강보합권 수준 큰 움직임 없고요. 대만 가권 지수가 오늘은 그래도 상승이 좀 좋네요. 0.4%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더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오늘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건 한미 정상회담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의제들이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어떤 관련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주에 뭐 정말 한미 정상회담도 그랬지만 원전 이야기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다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전 이야기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 너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 이슈 관련해서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졸속 협상이었다고 판단해야 할지 아니면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양보와 타협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정치에서 뜨거운 주제는 조방원이잖아요. 네네. 예, 사실 조방원에서 조선하고 방사는 맞서가라고 연결되는 게 사실 묶여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문제는 지금 별도인데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면 네네. 그다음에 풀리는 문제를 좀 이해될 것 같아서 좀 네네.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한수원이 K 원전이 시작된 게 1997년에 협정 때부터 시작합니다. 97년에 어떤 협정이 있었냐 하면은 원래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ABBC예요. 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한전은 이 ABBC하고 요 기술에 대해서 3천만 달러를 주고 한 번만 내고 당시에는 네. 영구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ABBC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만든 원전이 APR 1400이라는 네네. 소위 말하는 한국형 원전이라는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97년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이 협정이 2007년부터 새로운 협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협정을 하지 않은 사이에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UAE에 지었던 바라크 원전은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전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2024년 작년이죠. 네. 2024년도에 체코에 예. 두 개짜리 12조짜리 두 개를 해서 26조 원 규모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독자 기술로 만든 원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한수원 사장이 국회에 정언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 독자 기술을 만들었다고 몇 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법적으로 가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싸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네. 예, 굉장히 공백도 길었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기술이라서 그렇죠. 특허 문제나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올 2월 달에 우리가 급한 쪽이 지는 거죠. 그렇죠. 한전이 급한 거예요. 체코랑 수주 계약을 네.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단지 탄핵 정국이었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었지만 당시 이제 민감한 사안이 많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라도 호재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체코의 원전 수주에서 일단 홀딩을 시켜놓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열심히 싸워서 일단 이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무리한 노예 계약을 한 것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웨스팅하우스와 덜컥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숨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더 이제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NDR 계약이라 그러는 거죠. 네. 이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를 해버리면 배상 책임이 또 페널티가 또 있나요? 배상 책임까지 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계약도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계약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이걸 걸었는데 어디까지 계약 파산이 가냐 하면은 SMR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력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 원전 1기를 보통 짓는데 보통 10조에서 12조 정도 드는데 그 중에 짓는 기자재의 9천억 원 자기금 주고 사야 되고 네. 그리고 한 기 지을 때마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특허료를 2,400억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계약에다가 네네네.
두 번째 더 악랄한 거는 EU하고 미국이나 외국 이쪽 빼고 너희들이 네. 이걸 계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그건 남미하고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수주할 곳이 별로 없는 것이고 실제 이 계약 때문에 지금 몇 곳은 계약을 일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더 이제 문제인 게 사실 SMR 기술, 소형 원자력 모듈은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SMR 그죠? 네. 근데 이것까지 지금 자기들한테 검증을 받아라고 이제 제시한 거는 굉장히 노예 계약이다. 이걸 50년간 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정부에게는 굴욕적 계약이 되는데 네. 이번에 한미 순방에서 원래는 이 아젠다가 빠져 있었죠. 네네. 빠져 있는데 지금 급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 계약 자체에 대한 걸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자기 트위터에다가 엑스 날려서 풍력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네. 원자력을 친환경 짓겠다는 에너지 완전- 말을 하려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미국의 원전은 조선하고 똑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짓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천 기술만 가지고 예, 있고. 그 짓는 기술이 없는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되게 매력적인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 4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일단 중국 가능하고요. 러시아 가능하고. 근데 중국, 러시아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안보상.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인데. 프랑스는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네. 한국 조선이 마스가에서 미국이 매력을 느꼈던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짓는 비용, 코스트는 미국의 한 3분의 1이고 딜리버리, 빠르기는 빠르게 미국의 2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스트가 10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아, 딜리버리하고 그 코스트를 정도인가요? 따지면. 그렇죠. 그 20% 정도밖에 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은 지금 어떤 산업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미국은 일종의 웨스팅하우스는 팹리스예요. 네. 설계 설계하고.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설계를 해서 누구한테 맡기나요? TSMC에 맡기죠. 그렇죠. 거기밖에 못 맡기게 되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하고 지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짓고 메인터넌스는 두산 에너빌티하고 에너빌리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수주하고 한전 KPS에서 뭐 하고 요 구조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젠다가 2개가 되는 거죠. 네. 자,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게 할래? 음. 그리고 우리 원자력 지금 2030년까지 꽤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이 두 가지 아젠다라서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이 언론사의 뉴스 이야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 만약에 2기 집권하기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 관련 담당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대요. 우리나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전 이 기술이 빠르고 가성비 있고 이러니까 같이 좀 하자라는 식의 얘기가 쭉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이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협약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계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이제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에서 이런 걸 날렸죠. 우선 그 태양광하고 네, 친환경은 친환경 쪽은 쓰레기다 뭐 이런 쓰레기 이렇게 식으로 남기고 예. 트럼프식 발언입니다. 네, 이 발언 속에 이제 당연 함의는 원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예. 그냥 반대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원전이 얼마나 필요하냐? 현재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이 한 100기가와트 정도 돼요. 네, 근데 요거를 2050년까지 4배, 400기가와트까지 네. 늘리겠다는 건데, 그럼 300기가와트를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원전 한 개가 1기가와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300개 정도를 더 그렇죠. 짓겠다는 건데. 근데 일단 300기를 지어야 되는데 가까운 5년 안에 네, 2030년까지 10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10기가와트를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든지 네, 여러 곳에 중요한 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설계 기술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웨스팅하우스하고 어차피 계약돼 있으니 한전이 우리나라 조선소고가 짓듯이 들어와서 좀 네. 지어달라는 얘기인데
과연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이 우리에게 덕이 될까 실이 될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또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한수원 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아예 만들어서 뭔가 수주를 하거나 같이 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또 해석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익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우선은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그 노예 계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지금 이제 한전도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와 계획된 거 보면 그 제3국 시장밖에 우리 못 가잖아요. 네네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못 가잖아요. 그럼 이번 조인트 벤처를 지어서 거기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한전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렇게 조인트 벤처로 가서 지으면 네. 우리 스스로 지을 때보다 얼마나 이익률이 떨어질까요?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 그렇죠.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우선 계약 자체가 1조 정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게 향후에 들어가는 원자 핵의 원료도 계속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만 구매를 했는 계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부가 가치는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가고 네네. 우리 열심히 가서 짓고 시키는 거 하고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이 과연 이 수익에서 양보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닐 수도 가만 크고. 두 번째 또 뭐냐면 지난번 한미협상 때 3,500억 불 우리가 투자 약정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했죠. 그중에 1,500불은 마스가로 가 있고요. 조선이고. 2,000억 불 중에서 그러면 그 돈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정상 때 한 번 더 뭐 1,000억 불을 더 올린다든지.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네. 근데 수익 구조는 웨스팅하우스 훨씬 좋은데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그 비용은 결국 우리 돈으로 갖다 짓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우에는 뭐 트럼프 입장은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One time within budge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네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시기에 의해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예. 왜냐하면 우리밖에 못 할 거니까. 그렇다고 프랑스를 갖고 올 것도 아니고 중국에 러시아가 들어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상의 지렛대를 좀 잘 활용해서 좀 지혜로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원전이라는 걸 의제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런 웨스팅하우스와의 맺은 협약을 과연 여기에서 약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가장 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만약에 뭐 계약을 뭔가 바꾸자고 하면 웨스팅하우스에서도 분명히 뭔가 그렇죠.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얘기하겠죠. 있을 텐데. 협상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협상이 굉장히 노예 계약이라는 거를 지금 여당 쪽에서 굉장히 밀어붙이다가 네네. 지금 어제 오늘 보면 한미 방문 직전에 지금 여론이 수그러들고 있어요. 네네. 그 말은 무슨 바뀌고 말이냐면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 노예 계약을 급부상시켜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는 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는 조인트 벤처에서 미국에 짓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는 정도 카드인데 그 카드로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은 호재를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일단 조인트 벤처로 가건 뭐로 가건 크기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가성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전을 2030년까지
10개를 짓겠다는 데에 호재거리는 일단 이쪽은 호재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반대에 있는 한전 KPS는 호재거리냐?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거기는 조인트 벤처를 해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든다면 결국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 텐데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올까? 이제 이렇게 바는 거예요. 네. 같은 원전이라도 한전 KPS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조금 별도로 봐야 된다. 한전이나 한전 KPS는 그걸 웨스팅하우스랑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거에서 그 계약 비율에 따라 수익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가 모르는 판단이 거죠. 될 거고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짓게 되면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되는 수주를 거죠. 받아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발 원전 소식이 나면 이 원전주는 나눠봐야겠네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어... 이렇게 좀 지켜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뭔가 새로운 이걸 꺼내서 어쨌든 의제에 올리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또 잘 되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희망 회로만 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죠.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네. 계력이 된 거죠. 이제 원전 문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 급하게 지금 그 외교장관이 장관이 갔잖아요. 갑자기 미국에 그거는 갔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아니고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미 협상 타결 때 없었던 농산물 부분과 원전 두 개가 지금 계력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전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큰 시장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까요? 세계 원자력 기구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년 원전은 플래닝을 잡습니다. 네네. 앞으로 원전을 몇 기까지 짓는 것에 대한 플랜을 잡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보면 네. 원전은 전 세계에 106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6개 원전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어요. 네. 일단 중국 39개하고 러시아 23개를 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시장이 44개예요. 44개가 우리의 이제 수출 시장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시장이 인도. 14개, 우즈베키스탄 6개, 체코 5개입니다. 그럼 체코 5개 중에 2개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죠. 나머지 3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계약됐으니 세계도 욕심을 부리고 있겠죠. 그런데 인도 시장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주를 바라보는 분은 아까 이제 저는 두 가지 변수를 꼭 지켜봐라.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 조인트 벤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가와 그리고 지금 44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투자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원전이 본의 아니게 아젠다로 올라간 건 분명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의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가 만든다는 거를 협상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또 다른 향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어떻게 논의가 될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니 저희 주식 자본시장이나 투자 쪽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고 자, 이 외에도 어쨌든 봐야 될 건 사실 한미 정상이 되게 많잖아요. 마지막으로도 어떤 것들 봐야 되고 반도체도 봐야 되고 자동차도 봐야 되고 사실 볼 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자동차 논란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결국 17.5% 아닙니까? 네네. 유럽은 그 20%더 올라갔으니까. 반도체죠. 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분 내놔라고. 네. 좀 불가할 것 같고요. TSMC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외국 기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는 당장 주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조금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가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미협상에서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를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안 못 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조금, 예. 만약에 지분 투자하는 대신 우리 지분 살게 내놓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협상에서 가장 그다음 뜨거운 주제는 아마 반도체다. 반도체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게 뭐 지금 당장 가장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다른 아마 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본주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쪽 미국에 투자하는 그쪽의 법인을 가지고 그걸 지분을 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딱 나오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거부할 겁니다. 아, 그럴까요? 별 의미가 없죠. 그 지분은. 그런가요? 네. 본사의 지분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지분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할지는 이제 그 포인트, 반도체에서는 보조금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원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계,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판단하시고 지금 다음 주까지 시간을 대비를 아직 시장이 남아 있으니까 관련 주들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2200, 코스닥 800 도전, 코스피 특징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스닥 특징주 파마리서치, 상승률 상위 섹터 특징주 DK락, 두산퓨얼셀, 삼양컴텍입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0.85% 오릅니다. 26.77포인트, 3168. 자, 다시 3200선에 도전하면서 21선에 다가서는 모습이죠. 자, 일단 3일 전에 기록했던 하락갭을 메꾸긴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 중단부로 지금 다시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지금 밑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20일, 10일 그리고 이 5일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죠. 3일 전에 하락갭이 역시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3200선 돌파와 21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꺾여서 더욱더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되겠죠.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5.14포인트 0.66% 오릅니다. 782.38. 800포인트에서 많이 이탈됐는데요. 이 지금 21선을 이탈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이탈되지 않았죠. 61선에서 반등을 크게 하면서 하락갭을 메꿨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하락갭이 나온 날 61선이 이탈됐습니다. 자, 이게 뭐 형이랑 아우의 관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이 앞설 때도 있죠. 주가가 오르면 형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원래 덩치도 아우인데 지금 주가도 아우죠. 자, 61선이 깨진 것은 21선이 깨진 거와는 지금 차원이 틀리죠. 자, 이 지금 코스닥 지수는 3일 전에 61선 깨기 전에 21선은 이미 6일 전에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의 레벨상으로 코스닥이 한 단계 낮게 있죠. 여기서 지금 코스피는 21선을 회복해도 코스닥은 61선을 회복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이 코스닥은 21선이 또 남겠죠. 관문이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800선 그다음에 3200선 이렇게 놓으면은 단 하나의 이 관문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20일, 60일 두 개 이 그 관문에 놓여 있다. 저항이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문 두 개 여는 것은 문 한 개 여는 것보다 힘들겠죠.
코스닥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2,200억 들어오네요. 자, 5일 연속 순매도였다가 드디어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결국에는 8월 18일, 19일, 20일까지 해서 목금, 월이죠. 1조 2천억 정도 빠져나갔었는데 일단 2,200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12시를 지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5천억 정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8월 18일이죠. 8월 18일 5천억 원 나간 거 요 정도는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귀환을 했고요. 자, 코스닥도 630억 괜찮네요. 코스닥도 630억 사면서 어저께 890억을 거의 다 지금 만회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 지금 코스닥은 지금 1,000억 원 순매수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 규모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이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데 모자릅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지금 뭐 빨간색이 대부분이고요. 3위 LG에너지솔루션, 10위 KB금융, 그리고 17위 카카오. 자, 20위안에서 단 이 세 종목만 마이너스고요. 일단 다 빨간색입니다. 자, 그중에 상승폭이 가장 높은 거는 7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64%. 자, 지금 5위에서 한 10위죠. 11위까지 셀트리온까지 그 밑에도 따닥따닥 붙어있네요. 10위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여기서 10위 두산에너빌리티까지는 상당히 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는 격차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세 덩어리를 보면 되겠죠. 네 덩어리를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2등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려 20%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확실한 3등이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확실한 4등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5위부터 10위는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 가운데 바로 방조원이 있는 거죠. 조방원, 방조원, 뭐 원조방이던 지금 현재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여기 있죠. 이게 여기 있는 거죠. 7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 하나 HD현대중업, 10위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현대차랑 또 지금 한 끗 차예요. 오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바로 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하고 있겠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 5위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 윗단계로 가기 전에 가장 선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최고의 범위가 5위 삼성전자, 우선주의 자리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목표 주가 100만 원 많이 나왔었죠. 근데 다시 주저앉았고요. 지금 88만 원대에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빨간색이 코스피보다 덜한 모습이죠. 일단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자, 이 네 종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10위 안에 이 네 종목이 지금 다 포진되어 있는데 바이오고 지금 다 기술 수출 플랫폼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옛날에 아직 숨통은 살아있지만 15위의 코오롱 티슈진, 그렇죠? 그다음에 신라젠 이런 종목들 이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종목들 아닙니까? 결국 원샷 원킬 노리다가 저지경이 됐는데 물론 저지경이 최악의 지경은 안 됐죠. 상장 폐지는 안 됐으니까. 근데 원샷 원킬을 노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을 한 뒤에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 플랫폼으로 가야겠다 해서 싹을 틔운 게 바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10위 안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가 있는 것이죠. 바로 조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연 역할 해도 오스카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연 역할 하려다가 그게 실수였던 무슨 고의였던 거의 망신을 당하고 정말 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이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뒤를 받쳐주면서 백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는데 오히려 슈퍼을이 됐죠. 마치 반도체의 슈퍼을인 ASML의 역할,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 알테오젠을 다들 노리니까 그렇죠? 머크가 독점 계약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ABL바이오, 지금 펩트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다국적 제약사에 다 러브콜을 벗고 있어요. 양쪽에서. 누구죠?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 만료 때문에 제형 병역이든 제법 병역이든 변경을 해가지고 오래 더 끌어서 블록버스터의 지위를 누리려고 장사를 더 오래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치고 나오는
그게 뭐 정통 제약사가 됐든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됐든 뒤에서 치고 들어오려는 회사는 또 어떻게 왜 적을 원합니까? 저런 기술 수출 플랫폼들을 통해 갖고 변형을 해서 오리지널 제약사를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신세가 된 거죠. 신세는 안 좋은 말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쓴 거죠. 그러니까 저런 지금 시가총액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너지면 안 되죠. 저 4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BT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BT가 무너진다는 것은 코스닥 시총상위가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4종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 받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2.79 오르는데 이 지금 오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69만 9천 원. 자, 장중에 69만 9천 원. 단 1,000원 남았습니다. 지금 70만 원. 자, 이거 예전에 최저가 2만 7천 원짜리였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자, 지금 우리도 아시다시피 마운자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19112 주가 어떻게 됐어요? 노보노디스크랑. 다 급락해 있죠. 마운자로 나오고 뭐 할아버지고 뭐고 다 맞는다고 어제 뉴스에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 약이 다 떨어졌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늦게 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5만 원, 7만 원, 8만 원대도 그러니까 더 가도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도 살 기회가 있었잖아요. 30만 원에 샀어도 2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리쥬란 힐러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리쥬란 힐러 그러면 그게 뭐야? 아, 필러야?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필러랑 힐러는 다른 거라고 설명을 해도 아, 그냥 필러 아니야? 보톡스 필러가 유행할 때. 그때 30만 원, 40만 원 할 때만 샀어도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리쥬란 힐러 맞는 거 누가 맞는지 아는 거 뭐 연어 정액으로 맞는 거 다 아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미 주가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말을 해서 그런가요? 70만 1,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장중 70만 원을 최초로 돌파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5위의 자리에 올랐죠. 에코프로랑 지금 펩트론까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자, 이 기세대로 가면은 3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1, 2위가 막강하게 지금 그 자리가 너무 시가총액 차이가 크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물론 엄청나게 오랫동안 1위를 기록했지만 알테오젠한테 1위를 뺏겼고 지금 2위 자리 수성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펩트론부터는 짝짝 붙어 있는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갈 수 있는 자리는 3위 펩트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전자 우선주의 자리까지 일단 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죠. 자, 파마리서치 사상 최초로 70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지금 장중 최고가여서 아무도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주주 게시판에 들어가 보십시오. 환호의 도가니일 겁니다.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 손실이 아니까 아무도 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벽이 없어서 더 쉽게 오르는 것이고요. 신고가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저렇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겠죠. 마치 삼양식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입니다. 피팅, SOFC, 방산. 오늘은 바뀌지 않았네요. 준비할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피팅, 밸브주가 1위고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2위,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방산이죠. 3위입니다. 자, 피팅주부터 보겠습니다. 피팅주는 개장용 피팅이랑 용접용 피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태광, 성황맨드 이 2개가 용접용 피팅, 보통 구경이 엄청 큰 걸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장용 피팅은 밸브나 그런 것들, 밸브나 이 계기판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태광 성황맨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이런 것들이죠. 오늘은 DK락,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이 개장용 밸브 개장용 이쪽 피팅이 더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DK락 보겠습니다. DK락 오늘 이 개장용 피팅이든 용접용 피팅이든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조선에도 쓰이고 화학에도 쓰이고 방산에도 쓰이고 다 씁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랑 계기판 이런 것들은 어디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DK랑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 미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강화로 경쟁 우위 확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원자력으로 붙었군요. 그렇죠? 이 미국이랑 지금 관련이 깊네요. 미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 요 공급망을 강화하고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자, 미국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 원자력 관련해서 안 좋은 약간 지라시 같은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랑 굴욕 쪽이 계약서를 썼다. 근데 오늘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 합작법인이 있답니다. DK락. 지금 눈여겨보시고요.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SOFC입니다. SOFC에서는 두산 퓨얼셀. 자, 오랫동안 하락세를 겪었죠. 무려
무려 2021년입니다. 4년 전이죠. 여기에서 잡으신 분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65,400원짜리가 4년 동안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1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진짜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거기서 일단 밑에서 급등하여 25,000원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드디어 돌파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급락해서 20개월 선 깬 뒤에 단 한 번도 20개월선 못 넣고 거기만 가면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거기서 2025년도 6월 달에 드디어 이걸 뚫은 겁니다. 지금 의미가 상당히 깊은 기술적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 한때 잊혀졌었죠. 지금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연료전지가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자, 다시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천리 ES랑 564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이 소식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늘 방산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방산주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5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낙수 효과로 다른 그 소부장들도 좋겠죠. 오늘 삼양컴텍이 20%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삼양컴텍은 삼양이 들어갔지만 삼양 라면이랑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우크라이나 공격 지원 시사를 또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푸틴하고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3자 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이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고요. 미국 트럼프가 다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격 지원 지시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현대로템 이 3대 장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 삼양컴텍, 센서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부품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이 지금 파마리서치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총 이 그 코스닥에서 3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70만 원 돌파했고 지금도 딱 70만 원을 찍고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정말 놀랐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차트가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일단 이번 연도에 말이죠. 이번 연도에 1월 달 있죠. 1월 달 제외하고 전부 다 양봉입니다, 지금. 지금 8개의 봉이 나왔잖아요. 월봉이니까 한 달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입니다. 8월 달까지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전부 빨간 봉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월봉의 시초가보다 월봉의 종가가 시초가가 아니고 월가라고 했죠. 월 시작가보다 월 종가가 모두 다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달만 해도요.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번 달 저가가 5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 지금 2025년도 들어서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자, 물론 지금 이제는 여기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남들은 이익 실현의 마인드로 나서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엄청난 금액을 넣는 건 좀 모험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그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삼양식품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달릴지 아직 제한을 두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파마리서치 다들 아시다시피 직원분들이 그 강원도에 강을 가서 연어 잡으시는 그 어부들한테 연어는 어부들이 가져가고요. 그 정소를 추출해서 그 바켓에 받아갖고 연구소로 갑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노래가 있죠.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다로 갑니다. 그 표현을 해놨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런 모든 매물대를 부시고 드디어 바다로 가서 70만 원에 첨벙했습니다. 70만 원을 딱 준비해왔는데 준비할 때는 69만 9천 원인데 장중에 딱 70만 원이 가서 이 사파를 소개하는 순간 70만 원하고 딱 맞아떨어졌네요. 우연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오늘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줄 매드평. 파마리서치가 부릅니다. 거꾸로 매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연금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스위치는 오프. 연금 곧 고갈된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돈이 바닥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약속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젊은 세대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고 나는 열심히 내는데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그 불안을 키우는 요소들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세대 계약의 균열.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윗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평균 수명은 더 길어졌죠. 부담하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계약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국가 보장. 연금은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죠. 국가가 평생 책임져줄 거라는 믿음은 깨졌고 이제 더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연금 지급액을 줄였고 독일, 미국도 세금과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 커지는 개인 책임. 은퇴 후 30년. 이제 그 시간을 버틸 방법은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투자, 재취업. 국민연금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3층 보장체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결국 나 자신이 노후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스위치는 오프.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개인이 짊어질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시장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일제히 쉬어갔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기존 주도주들이 어제에 이어 또다시 오늘 상승하면서 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95%가량 오르면서 3,17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65%가량 오르면서 78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7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고요. 1,900억가량 현재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1,200억가량 코스피 사고 있고요. 개인만이 3,500억 넘게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요. 기관이 매수폭을 오전보다는 소폭 줄였습니다. 40억가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480억가량 강하게 사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00억가량 팔고 있는 모습 체크되는데 일단 양시장 일제히 개인의 순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이 잭슨홀 회의가 현재 시간 열리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400원 터치하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현재 시간 기준 소폭 내렸습니다. 1,39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요한 투자 뉴스도 알아가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을 2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가 일대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우리 전력망은 노후화됐고 현재 전국의 전력 용량으로는 중국 AI와 경쟁할 수 없다면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체 전기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하고 잉여 전력은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어제 빌 게이츠 이사장도 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정부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실현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현재 시간 6%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27만 9,500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도 오늘 7%가량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49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5.99% 약 6%가량 오르면서 102만 3,000원 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는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데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총 15개 기업의 총수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조선부터 반도체와 원전 등 양국 협력이 점쳐지는 분야의 대표 기업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전방위적인 한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앞서 진행된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펀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투자 계획이나 분야별 세부 조건, 특히 조선 반도체 원전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한전산업이 8% 넘게 오르면서 현재 시간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12,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마스가 협력 기대감에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3,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삼성전자 1%가량 오르면서 7만 1,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94%가량 오르면서 24만 9,750원 선 지나갑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올 하반기 금리 향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이 현지 시간 21일 본격 개막했습니다. 여기서 상당수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에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죠. 연준이 최근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고민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8시에 연설을 시작합니다. 연준 인사들이 단순히 고용 악화로 확인되는 경제 침체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양 이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죠. 조선, 방산, 원전, 기존 주도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오늘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가량 튀어오르면서 88만 7천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주가도 오늘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8만 3천원 선 지나갑니다. LRG넥스원 주가도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6.36%가량 오르면서 52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이 9월 금리에 대한 관망 기조를 유지하며 쉬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밤 열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시장 오늘은 반등하지만요. 금리나 기술주 AI 고점 논란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 흔들렸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지속해서 들어올까? 반등 탄력? 이게 궁금한 시장인데요. 오늘 이 시장은 차영주 EIS의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잭슨홀 미팅이 그렇죠.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계 심리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중에 이제 내부에 약간 이제 갈릴 것 같아요. 트럼프 편 아닌 편, 파월 편. 근데 어찌됐건 약간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 있고 어쨌든 오늘 밤 한 11시 정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조 연설을 하는데 경계 심리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파월 의장의 이제 1년에 한 번 잭슨홀 미팅은 이제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역사에 이제 남을 이제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잭슨홀 미팅을 좀 보게 된다라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제 고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무게 중심치를 옮기면서 그때 이제 B컷을 이제 시사를 함으로써 B컷이 단행되는 아주 일대이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B컷에 대한 의견도 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통 이제 금리는 25bp씩 움직이니까 25bp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파월 의장의 의중을 뭐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점이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어떻게 지금 딱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마지막 연설이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지표에 충실했고 내가 그동안 간단한 소회를 나타내면 원칙을 지켜왔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엇갈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약간은 좀 미약해지긴 해요. 처음에 95%에서 94%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80%대도 후반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미리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너무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승 탄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우리한테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런 재료는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다음 주는 금통위 이슈가 또 있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네. 금리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지금? 다음 주 네. 지금 뭐 금통이 있죠. 뭐 한일 정상회담 예, 있죠. 한미 정상회담 예. 있죠. 상당히 외부적인 변수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8월 금통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미국에 FOMC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가계부채 문제 또 이제 부동산이 또 들썩거린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한국도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는 안 한다면 이러면 또 우리는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꼭 도식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또 외국인들의 투자가 또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린다. 우리가 현재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린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한국은행이 독립적이다 하더라도 뭐 정부와 스탠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배제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당위성은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차 소비 쿠폰이 또 이제 조만간 풀릴 예정이죠. 이럴 정도로 경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낮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네. 부분이네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왠지 여름 조정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에도 8월의 저주 피할까인데 어떻게 보세요? 워낙 뭐 미국 증시도 8월과 9월은 계절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게 원래 여름은 더운 거죠. 원래 여름은 더운 건데 최근에 올 여름은 더 덥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확실히 이제 계절이 점점점 더 더워진다라는 거죠. 원래 여름장은 그렇게 뭐 과거에도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었던 상황들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여름휴가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를 즐기다 보니까 여름 장세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유독 더 더웠던 것처럼 올 여름 증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면 올 상반기 때 증시가 너무 좋았었다라는 점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꼴찌였었던 증시였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 그 전부터 따지면 상당히 글로벌의 탑티어에 들어갈 정도로 증시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3,200 갔다 3,300 넘느냐라고 했다가 지금 3,100 오니까 아픈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특히 또 시장에 있어서 조방원이 시장을 굉장히 올라갈 때는 정말 이거 따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 아프다라는 또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유독 좀 힘든 여름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그러면 가을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가장 큰 불확실성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일 겁니다. 세법 불확실성. 네. 지금 현재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대에 후속되는 거 말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또 불확실성을 나타낸 게 원전 불확실성. 네.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발 악재들이 퍼지다 보니까 시장이 야 이거 진짜 투자를 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투심이 급속도로 위축이 된 거죠. 한때 고객예탁금이 70조가 넘어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주식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 게 불과 두어 달 전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어 달 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지속될 것이냐? 곧 이제 찬바람이 지나는데 쳐서도 벌써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윤달이 좀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추석이 좀 다다음 달로 이제 미뤄져 있는 상태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올 여름은 좀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달이 들은 것처럼 올 여름이 길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는 말자.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는 뭐냐?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 안착돼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만 전자를 지키고 있는 상황.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7만 원대 중반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7만 전자를 지켜줬다라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7만 전자를 버티고 있고 3,100선 이게 그 논란의 PBR 일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에서 지금 최근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술주가 사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많이 오르니까 쉬어야 되는 맞습니다. 이치인데 네. 그때 딱 뭐 여러 가지 이제 맞물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AI 시대에 들어서 AI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혁신 기술력, 지속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리면서 잘 올라가다가 또 거품론, 버블로 끼면 맞습니다. 또 내려가고 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참 연관이 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AI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따지면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이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가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작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 급등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부 이제 작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동안에 이제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샘 올트만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샘 올트만이 우리가 뭐 AI 거품론을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또 계속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단지 모든 것들 어떠한 주식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목표 수익률을 이제는 좀 짧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여 정도, 1년 반여 정도를 갖고 오면서 많은 수익들을 내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변동성이 지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좋다는 주식이 왜 못 올라가? 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된 주가이고 또 변동성이 있고 또 포트폴리오가 이제 펀드들별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개편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모멘텀을 저는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게 기술주들을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을 또 국유화라기보다는 지분을 좀 인수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좀 믿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을 1,400원 선 이제 근접했습니다. 네, 이 저항선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환율 단에서는? 일단 지금 환율이 시장에서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1,380원대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좀 낮기 때문에 또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다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워낙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이제 올해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0.8%로 성장하는 거죠. 상반기 때 0.6% 성장했으니까 산수를 놓고 보면 하반기 때 1% 성장하니까 오히려 하반기 때는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어느 나라보다도 낮아요. 심지어 미국이라든지 일본보다도 낮기 때문에 우리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100을 예상했는데 제가 어제 본 데이터를 보니까 한 91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예상한 거에서 91점이 나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역대 우리가 굉장히 낮아진 수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이 낮다라는 것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캐던 효과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규모가 반도체보다는 워낙 작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환율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환율이 일단은 1,400원대 물론 저항대는 있습니다만 좀 이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렇다고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1,400원 서로 뚫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과거처럼 1,400원대에서 머무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다음 달에 1,4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라면 외국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잘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것도 일단락되고 난 상태에서 환율이 내려온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죠.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환 효과를 외국인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환율마저 도와주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환율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좀 올 수 있겠죠. 지금은 관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원화 강세, 환율이 내려온다라면 그때는 연관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주정받고 빠지면 또 언젠가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또 그렇죠.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을쯤 이제 반등 혹시 예상이 되는데 그 반등에 대한 조건, 모멘텀은 뭔지 최근 이제 조정의 빌미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가을에는 긍정적인 섹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방원이 다시 갈 거냐, 아니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다시 갈 거냐,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보자고요.
가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무위원들이 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정부 정책이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죠. 네. 정부 정책이 이제 구체화될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 아니었어요. 6월 초에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6, 7, 8 이제 석 달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9월이면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보다 이제 우리가 공약에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AI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던 뭐 지금 트럼프도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발언들 그게 호재이든지 악재든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될 부분이 있겠죠. 특히 뭐 소비 쿠폰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물론 정치적인 뭐 개혁도 많이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 명확성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세법, 상법, 뭐 노란봉투법 다 이제 뭐 이것은 증시한 악재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뭐 예를 들자라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에 투자를 좀 하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전략들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각 부처 단위별로 우리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시장에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콘텐츠도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이고, 뭐 화장품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한령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틈새 전략을 노리는 것들이 좋다. 더군다나 이러한 주식들, 물론 JYP 엔터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가고는 있습니다만 화장품이라든지 대부분 소비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캐드온 효과가 저는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실적이 안 나왔네라고 하지만 캐드온 효과는 실질적으로 3분기에 나타날 거거든요. 오스카상도 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어쨌든 그게 이제 소비랑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관련주들이 더 적게 나왔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앞으로 3분기에 반영된 실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뭐 먹거리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캐드온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PPL이 없다라는 게 너무 좋은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을 틈새 전략으로 보자.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카지노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많이 빠진 게임주를 좀 본다라든지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워낙 한국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가 조정받으니까 경기 방어주 섹터로 또 투자 심리가 그렇죠. 가는데 그 맥이 좀 닿아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오늘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용주 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무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무역 스위치는 오프. 예전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물건과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갔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넓혔죠. 하지만 이제 국경마다 장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 제재 등 무역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역의 현주소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전쟁. 미국은 자국 우선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의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부 국가와 품목에는 11에서 50%의 상호 관세까지 예고했고, 특히 철강, 알루미늄에는 25에서 50%,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도 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종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유는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했으나 최근 협상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과 제재의 그림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에너지, 원자재 수출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은 글로벌 해상 운송로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물류망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규제의 무기화. 무역 장벽은 이제 관세와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통제 중이고, 이유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 가동해 친환경 규제를 무역 조건에 붙였습니다. 기술, 환경, 안보가 새로운 무역 무기가 된 시대. 규제는 명분을 얻었고 무역의 자유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세라는 벽이 높아지고 전쟁과 제재가 무역의 길목을 막았으며 환경,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건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국경마다 통행세와 검문소가 생긴 셈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에도 경제 속 핫한 이슈들을 3분 안에 재밌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주말과 다음 주에 빅 이슈를 앞두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힌트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 정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